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것도 되게 저희끼리 되게 많이 얘기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립은 혼자 해야 한다. 또는 혼자는 절대 불가능하다. 라는 이야기인데 제가 퇴소를 할 때 보육원에서 퇴소를 하고 조금 힘든 상황이 있었을 때 이거는 어른의 지혜를 좀 구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시설에 전화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시설에서 진이 이제 퇴소를 했으니까 혼자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19살이었는데 그때 이제는 나는 선생님한테 의지를 해선 안 되는구나. 정말 혼자 모든 걸 해야 하는구나. 그러니까 즉 선생님은 자립은 혼자 해내야 하는 거다라고 저한테 가르침을 주신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의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의지하는 순간 내가 나약한 거구나. 자립을 실패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혼자 해내려 했던 그 아픈 기억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또 요새는 또 그런 느낌이 아니란 말이죠. 자립이 또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동생들한테 혹시나 저처럼 이렇게 혼자 해야 된다라는 불안함을 갖고 있는 친구들 또는 아니면 나는 또 그런 친구들한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이 무엇일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가지고 이 주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자영 씨가 얘기를 좀 잘했으니까 지금 좀 입담이 좋아요. 그래서 자영이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 약간 저도 지니 씨처럼 약간 되게 공감을 해요. 지니 씨가 처음에 얘기했었던 게 뭔가 혼자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뭔가 저는 아주 꽤 오랜 시간 동안 보육원에서 지내왔고 보육원에서 지내면 뭔가 되게 당연하다듯이 뭔가 되게 많은 것을 받고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뭔가 보육원을 퇴소함과 동시에 뭔가 나는 더 이상 뭔가 받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었던 것 같아요. 되게 강했었던 것 같고 한동안 그 생각들로 인해서 스스로 되게 힘들었었던 경험도 있었고 뭔가 보육원을 나오니까 나는 이제 스스로 해야 되니까 난 강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되게 있었는데 생각보다 세상이 되게 빡세잖아요.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이 없고 뭔가 되게 강하다고 생각했고 잘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인간은 되게 나약한 존재고 뭔가 저 또한 되게 나약했었던 존재여가지고 뭔가 저도 처음에 약간 뭔가 자립이라는 어떤 그 어원 자체가 뭔가 마땅히 혼자 잘 일어서야 될 것 같은 느낌을 주지만 뭔가 제가 보호 종료 6년차, 5년차가 되니까 점점 뭔가 자립은 혼자 할 수 없고 꼭 보호 종료 아동뿐만 아니더라도 사람은 계속 누군가에게 기꺼이 의지하고 도움을 받는 존재여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에세이를 읽었는데요.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각자가 숫자 1인분의 삶을 거뜬히 살면 좋겠지만 모두 그럴 수 없다는 내용이었어요. 때로는 0.3인분, 어떤 때는 0.8인분, 가끔은 이제 힘이 날 때는 1.5인분 정도의 삶을 살아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필요하고 울타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되게 역설적으로 뭔가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었어요. 아무튼 그랬는데 기꺼이 뭔가 저도 1인분의 삶을 못 살았던 적이 있었고 0.1인분의 삶을 살았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이제 보호 종료 한 5년차, 6년차가 되고 저의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한 1.5인분을 살고 있고 만약에 제가 그 0.5인분을 뭐 동생들에게 어떤 지혜를 나눠준다거나 저의 경험을 나눠준다거나 하면 되고 뭔가 제가 받았던 어떤 점인분의 삶을 나중에 뭔가 사회에 뭔가 환원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결국에 뭔가 인간은 나약하다. 같이 살아가자. 사회적 동물이다. 사회적 동물이다. 원론적인.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신선 씨는 어때요? 네, 일단 자영 씨의 이런 표현 비유법을 들으니까 제가 지금 삶에서 1인분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고, 근데 또 저도 생각해 보면 제가 막 퇴소했을 때는 저도 1인분의 삶이라기보단 뭐 0.3인분 정도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되게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지만 혼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는 이제 나는 무조건 혼자니까 그래도 이 어려운 게 있어도 다 혼자서 해결해야 돼라고 생각하고 뭐 집 알아보는 것부터 밥 해먹고 이런 것들을 다 혼자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어려웠던 것들이 많았어요. 뭐 집을 어떻게 보며 그리고 어려운 게 있을 때 뭐 누구한테 물어보며
취업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 다 혼자서 알아보려니까 너무 힘들었던 게 많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게 그 순간에 제가 정말 혼자였던 건가라고 생각하면 혼자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그런 어려움들을 친구라거나 시설 친구들, 대학 친구들 아니면 시설 선생님 그리고 제가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조금씩 해소하고 답을 찾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데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저도 자립은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자립은 평생 혼자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또 주고받으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자립을 죽을 때까지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으면서 같이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회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이제 보호종류 아동, 이제 명칭이 좀 바뀌었죠. 이제 자립준비 청년들에게는 혼자서 자립하는 걸 좀 당연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시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부모님이 없다고 이 세상을 못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른 보호종류 아동 여러분들도 이제 친구나 어른 그리고 또 새로운 가족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자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제 정책 개선안 얘기 안 했나요? 명칭 변경된 게 그러니까 자립 정책 개선안이 발표되면서 이제 보호종류 아동이 자립 준비 청년으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게 됐는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다가 바뀌게 된 변화였잖아요. 최근 맞이한 변화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게 왜 그동안 수많은 보호종류 당사자들이 삶을 살고 있었는데 왜 이제서야 개선안이 발표가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 부분이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결국 우리 19살 이제 누군가는 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나이에 여전히 사회적 자원을 투자를 하고 이 친구들의 자립을 지원을 하는 게 맞나? 라는 거에 대해서 사회가 어쩌면 공감을 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캠페인을 일하면서 그런 얘기 가끔 듣잖아요. 근데 20살이면 성인 아니에요? 이제 더 뭘 더 해줘야 되죠? 막 이런 얘기를 가끔 불편하게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도 거기 안에서 그런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가? 20살이면 어른인가? 나 혼자 해야 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까 1인분 0.8인분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지금 그때 19살 때 전 이제 27살이니까 많은 시간이 지나서 19살의 저를 보면은 저는 그땐 1인분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보육원에서 19년을 살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 경험도 너무 많았고 그리고 만나보지 못한 사람 유형도 너무 많았고 그러니까 보육원에 19년을 살면서 굉장히 몰랐던 삶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19살이 퇴소를 하고 나서 한 번에 마주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주한 것들 모두가 제 어깨에 저 혼자 짊어졌단 말이에요. 다른 친구들은 저랑 똑같이 짊어져도 그거를 자기 부모님에게 나눠주고 또는 주변 부모님에게 이렇게 잠깐 이렇게 내어주고 이런 어떤 과정들이 있는데 저는 혼자 짊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절대 1인분을 살 수 없었어 19살 때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자립이라는 게 결국은 누군가는 다 해내야 하는 과제고 인생 과제고 하는데 19살에 그 1인분을 해낼 수 없는 그 아이에게 자립을 강요하는 사회는 너무 잔인한 사회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만약에 개선안이 발표가 된 게 저는 반가웠던 게 이제는 우리 자립에 어느 정도 내가 자립을 혼자 해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에 대한 어떤 위로를 받는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개선안의 발표가.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제는 더 이상 자립을 해서 난 혼자 해야 돼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국가에서 또는 주변의 이웃들이 우리를 기꺼이 도와주려는 또는 기꺼이 우리 자립에 함께 하려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됐으니까 그거에 대한 안심을 갖고 안심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왕 이렇게 합의가 된 거 우리 사회도 우리 자립을 위해서 좀 더 친절하고 좀 더 상세하게 우리의 자립을 위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같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니 씨 얘기 드니까 뭔가 생각이 난 건데 뭔가 보호 종료가 된 후에 저도 약간 국가든 어떤 지원 단체든 도움을 받은 것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약간 도움을 약간
계속 취하려는 어떤 마음보다는 아 뭔가 나도 뭔가 세금을 내는 사람이 되고 싶다. 약간 어떤 1인분의 삶? 뭔가 국민으로서 뭔가 빨리 나 취업해서 약간 세금 내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들고 싶다는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드는 이유는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기꺼이 내가 자립준비 청년이고 보호종료 아동이니까 넌 도움받아도 돼 이랬던 손길들이 뭔가 다시 살아가게 될 어떤 맞아. 욕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맞아. 뭔가 자립준비 청년 너네 20대면 혼자 해야 되는 게 아니야 라기보다는 내가 좀 도와줄게. 그 대신 너가 나중에 그치. 성인이 되어서 기꺼이 세금을 내고 세금을 아까워지 마 이러면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욕구가 들게 하는 것도 당사자들에게도 저는 되게 중요한 어떤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많이 도와달라, 함께 하자, 약간 이런 도와달라기보다는 결국엔 그 도와주는 것들이 결국에는 나를 돕는 것이다. 약간 이런 것 같아요. 다시 그쵸. 돈을 뿌리고 다시 이거 다시 또 필요한 사람에게 받고 그런 선순환 과정이 아닌가?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좋네요. 결국은 결국은 자립이라는 것은 혼자 할 수 없다라고 저희 셋이 좀 마음을 모았던 것 같은데. 그러게요. 이 또한 되게 의미 있는 대화였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전에 보호 종료된 청년들이 좀 더 건강하게 자립하기 위해서 우선시 되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물론 자립하고 나서 당장은 혼자서 생활할 수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시간 동안 당사자들이 좀 넘어지더라도 안전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경제적인 지원이라고 경제나 주거, 심리 등의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번 7월, 올해 7월에 개선안이 나오면서 뭐 주거며 경제며 이런 지원들이 정말 많아졌잖아요. 근데 그런 지원들이 정말 많아지는 건 너무 저도 환영을 하는데요. 조금 더 거기에 좀 덧붙이고 싶은 말은 이런 지원들이 좀 더 지속될 수 있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늘 이런 복지 이슈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조금 힘들대라고 하면 한 뭐 1, 2년 동안 이런 지원들이 막 생겨났다가 또 없어지고 또 다른 곳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 복지 이슈가 보호종료 청년에서 또 다른 곳으로 넘어가면 저희 후배들은 또다시 비슷한 굴레에 빠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보호종료 청년에 대해서 이슈들 많은 분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이슈에 대한 되게 지속적인 관심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개선안이 발표가 되면서 저희한테도 이제 뭐 시즌 캠페이너인 저희에게 이제 뭐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또 뭘 더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여전히 좀 고여있는 문제들이 있고 들여다봐야 하는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당사자들의 삶에. 그래서 결국은 그런 부분들은 이제 지금까지는 저희가 어떤 문제 상황을 얘기를 해서 그거를 조금 해결하는 식의 어떤 정책 제도라든지 뭔가 어떤 해결책들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그거를 근본을 그러니까 그 본질, 그 문제의 본질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예방 차원의 어떤 관점을 새로 가져야 되는 타이밍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야 이제 뭐 10년 뒤에 나올 이제 보호 종료 당사자 친구들한테도 지금의 어떤 풍부한 자원, 지금 풍부하진 않지만 지금의 어떤 관심을 그대로 똑같이 받고 어쩌면 더 나은 어떤 삶을 위해 또 이렇게 삶에 또 이렇게 퇴소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됐나요? 넘어가면 아쉬웠을 만한 이야기를 다 했나요? 자영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더 이야기 듣고 싶은데. 저는 건강한 자립을 위해 우선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니 뭔가 되게 질문이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우선순위가 있다면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제 경험이기도 한데 저는 자립을 하는 초반에는 사람과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자립 초기에 가장 많이 느꼈던 감정이 외로움과 공허함이었어요. 아무래도 북적북적한 시설에서 생활하다가 혼자서 살아야 됐기 때문에 외로움인가 공허함이라는 감정을 되게 생생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 제 주위에는 같이 시설에서 자라온 친언니이자 친언니 아니고 그냥 친하게 느낀 언니이자 친구 같은 관계가 있었어요. 뭔가 서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서로를 위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 큰 힘이 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뭔가 자립을 딱 처음 했을 때 뭔가 느끼는 어떤 공허함이나 외로움을 덜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두 번째는요. 제가 앞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뭔가 저희를 환대해주는 사람과 사회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지원 정책과 제도는 뭔가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따라가게 되지만 어떤 그런 편견과 사회 인식 같은 거는 한 번에 변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이 조금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아요.